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S 불교 방송 마인드 체인지 주석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부영님을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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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속의 고민의 이야기들 좀 허심탄회하게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께서 먼저 마음속에 또 뭔가 괴로움의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올해 52세 이제 조그마한 회사 다니는 이제 김영일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 고민은요. 혹시 이거 먼저 한번 물어볼게요. 그 집안에 혹시 그 수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각자 집안에 수도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충? 6,500원. 진짜 알뜰하시네. 작게 쓰시네. 보통 아무리 많이 써도 그래도 한 5만 원 밑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가정집에. 예. 근데 저희 집은 자그마한 수도세가 한 30에서 40만 원 나옵니다. 네? 식구들이 몇 분 사시는 건가요? 네 식구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말이 안 돼. 아마 말이 안 되죠. 관리비가 아니고. 예, 수도세. 일반 가정집인데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 더한 집도 많지만 그런데 뭐 어떤 주로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원인은 제 와이프인데 뭐 이제 결혼 한 14년 차인데 이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한 5, 6년 전부터인가 그때 이제 물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수도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원인을 보니까 와이프 그 샤워 시간만 해도 처음에는 뭐 30분이었다가 나중에 점점점 1시간 뭐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지금 평균 한 4시간을 해요. 예. 너무 순환이 갑자기 이게 이제 너무 이게 결벽증이 심하다고 해야 되죠. 아무래도 그 정도면 뭐 중간에 나올 틈도 없이 4시간 이상.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 나오겠죠. 더불어 이제 결벽증이 거기서 극한된 게 아니라 그 조그마한 속 하나 돌리더라도 세탁기에 이제 아마 그 최대 물 높이에다가 시간도 최대한 2시간 이상을 돌려요. 그 정도로 좀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최대 고민 아닐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이게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수도사업본부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 전화가 매달 와요, 저기. 그렇죠.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물 새고 있는. 예, 이게 혹시 누수가 아닌가? 혹시 더 심지어는 이 집안에 혹시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요즘 나쁜 번째 있잖아요, 뭐. 예, 뭐 그래갖고 이제 해명하기도 그렇고, 근데 믿지는 않지만은 어쨌든간에 뭐. 그런 큰 고민이 있고요. 그것이 인해 이제 경제적인 좀 뭐 손실도 많고 그게 최대의 고민 아닐까 지금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내분께서도 그게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얘기는 했죠. 얘기는 했는데 자기의 그게 뭔가 취미 생활이라 샤워하는 것도 왜냐하면 좀 미안한 것도 있죠. 뭐 남편이 뭐 내가 이제 이렇게 수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갖고 이제 명품백 이런 거 못 사주니까 나 이건 안 해. 나의 취미다. 샤워를 4시간 이상 하는 이렇게 것이. 함으로써 힐링이 된다.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하다. 예. 그러니까 남들 피해는 생각을 안 하죠. 너무 과한 또 물 사용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부 싸움도 이제 많이 일어났고. 이게 제가 아이가 없었으면은 아마 이혼을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물을 많이 쓴다라는 이유로. 아니면은 샤워를 4시간 이상 하신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화장실 못 가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심각하네요. 그래서 바깥에 상가 화장실 가고 그랬어요.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얘기를 했죠. 아무래도 이제 취미생활이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피해도 가고
본인만 이게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본인을 위해서 남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 취미 생활 자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 저기 상담 치료도 한번 보고 병원을 한번 이렇게 가보자고 하신 적도 있으신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가보셨나요? 아니요. 병원 얘기만 하면은 이제 워낙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니까 아무래도 요즘 병원 치료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럼요. 뭐 정신병원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 클리닉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해도 그거를 이제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상한 사람을 취급한다는 식으로 드니까 이게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병원조차도 얘기를 못 꺼내요. 아니 근데 샤워를 저는 개인적으로 4분만 하더라도 좀 끝나는 일인데 몸이 4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난 지금 듣고도 지금 말문이 꽉 박혀가지고 뭐 말이 안 나와 지금. 아니 살다가 나 4시간을 샤워하신 분은 그 해수욕장도 아니고 해수욕장도 가면은 좀 한 2시간 놀면 지치잖아요. 힘들어서. 사우나 나오잖아요. 사우나 가서도 그렇죠. 사실은 2시간 이상 있으니까 못 있어요, 힘들어서. 쉽지가 않잖아. 하고 싶다고 못하죠. 그거는 이제 아마 살이 이렇게 부풀어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너무 많이 씻으면 또 가려워요 오히려.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어나가지고. 근데 그런 건 없대요? 가려운 게? 그거는 없는 것 같아. 이게 그거 있었으면 안 했죠. 아무래도 중단을 했겠죠. 근데 그거 샤워나 물을 많이 소비하시는 거 빼고는 다른 생활적인 부분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경제적인 부담으로 오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이게 돌아가니까 맞벌이를 하시는 건 아니죠? 맞벌이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조그만 거 알바는 하긴 하는데 이게 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적은 수입이다 보니까. 수도세가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맞벌이를 하시냐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그 어떤 일을 하시게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돈을 버는 의미를 떠나서 사회 활동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제 이 경제적인 이제 부담이 오다 보니까 우리 둘째 딸 학원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둘째 딸까지 학원을 보내기가 너무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엄마의 마음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좀 괴로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걸 좀 미안해해야 되는데 뭐 남편분이 이게 수입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끊어진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또 이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잘 대화를 하셔서 우리가 함께 맞벌이를 좀 하면 어떠겠냐. 아마 드러나지 않는 그 아내분만의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대화를 나눠보시고 저희가 뭐 수도세 많이 나오게 하지 마라, 수돗물 많이 쓰지 마라라고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요. 아마 부부간에 충분한 대화라든지 또 남편분께서 그런 좀 케어를 해주실 수 있는 좀 리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내분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건 부부 클리닉이 좀 필요한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4시간을 물을 분명히 뭔가 심적 이유가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재원을 마련해서 수도물을 쓰고 전기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공공적인 부분을 다 사용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내 돈 내고 내가 많이 쓴 만큼 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공공의 자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 아껴줌으로써 물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또 우리 불교적인 차원에서는 내가 하나를 아낌으로써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는 거니까 그것 또한 공덕이 된다라는 말씀도 좀 아마 방송을 또 함께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방송에서 싸울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신가요? 아니 지금 스님께서 주석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한번 말씀을 직접 해보시면 나눠보시면서 그것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내는 것만큼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그런 공공의 자원은 조금씩 아끼는 것도 세상을 위하는 길이고 환경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걸 좀 이렇게 스며들듯이 네, 사랑의 마음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너는 왜, 네. 당신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큰 거야?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한번 네, 스며드는 게 참 중요하죠. 윽박질려서 될 일이 아니니까. 분명히 아내분의 어떤 마음의 스트레스가 저는 좀 있다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윽박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윽박질리면 더 오기로 더 그럴 수 있어요. 비슷한 연령대 아내분들이실 것 같은데 한번 네. 그래서 가만히 듣는데 저도 솔직히 되게 생소한 얘기라 어떻게 수도세가 3, 40만 원이 나온다는 건 아직도 이게 믿기가 너무 힘든데요. 네. 그냥 아까 이부영 씨 분 말씀대로 일을 하게끔 하시는 게 그럼 집에 좀 덜 있게끔. 예, 집에 계시면 아무래도 4시간 막 이렇게 저기 샤워를 하고 수도세 많이 나가시니까 좀 지혜롭게 좀 긴 일을 시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어떤 이 마음의 방향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만난 우리 남편분의 또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네,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조금 슬기롭게 한번 생각해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일 씨는 천만 다행으로 생각을 하세요. 왜냐?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제일 싸고 물세가 제일 쌉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그러고 보니 참 다행이네요. 외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나오죠. 비싸죠. 그러니까 불행 중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위안을 삼아서 또 아내분한테 좀 더 막 잘해줘 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윽박지르면 더 합니다. 그렇죠. 막 더 잘해드리고 우리가 여보 막 하면서 그 가까운 데 가서 멋진 데 가서 그냥 또 커피도 한잔 마시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틈에 우리 집엔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지 물세가 이래가지고 참 유도를 해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문제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이렇게 끌어내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이 세상에 문제 아닌 것은 없지만 또 그 문제 속에 정답도 들어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내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또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도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우리 다음으로 마음에 또 우리 고민이라기보다는 또 살아가는 이야기 또 어느 분께서 해주실까요? 올해 58세이고요. 지금 보험 설계사 25년 차입니다. 네네. 제가 하는 일은 다행히도 퇴직이나 정년이 없어서 뭐 지금까지 잘 이어져 하고는 있지만 노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제가 긍정적으로 살면서 좀 활발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 역시 나이를 먹는 터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무슨 힘이 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일이 힘들지 않는 일들은 없지만 특히나 보험 설계사 분들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시면서 어떤 일이 제일 힘드셨나요? 힘들었던 거는 안타까운 일을 보면은 이제 여유가 안 돼서 보험을 유지하다가 이제 못 붙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이제 연락이 딱 끊겨서는 계속 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못 붙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을 받고 나서는 남편분이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치료된 게 언제쯤인가, 이제 발병일이 언제쯤인가 이제 확인을 하다 보면 며칠 사이로 안타깝게 이제 보상금을 못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제일 안타까웠고요. 또 보람찬 일도 있으실 것 보람찬 일 같아요. 많죠. 이제 25년이 되다 보니까 보상을 못 받는 경우, 이제 일종의 수술을 받고 나서 보통적으로 퇴원할 때 서류를 갖고 와서 저희가 청구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큰 수술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간에 서류를 한번 받아봤는데 무슨 약관상으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진짜 그래서 이제 간이식한 고객님이 있었는데 몇 천만 원, 1억 가까이 보상 받게끔 해준 적이 최근에 있었어요.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차후에 그 서류를 받았다면 받을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제 그럴 때 정말 보람 있고 제가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여기 나오신 이유가 그 노후에 걱정이 돼서 나오셨다는데 노후에 어떤 걱정이 되신가? 건강하게 생활을 하지만 제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이제 자녀 키우고 각자 또 뭔가 하다 보니까 열심히 살아오신 것이 사실 재산인데 그래서 이제 쌓여있는 돈이 없으니까 노후에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활동적 있게 많이 할 수는 없고 용돈 정도의 이제 순서로 가면은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 한 달에 이제 얼마 있어야 된다는 계산도 다 해봤는데 다들 해보셨겠지만 최소한의 10억은 아무리 없어도 10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은데요?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100세 시대에. 요즘에는 자녀들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장가도 안 갔지만 장가 가란 말 하는 것도 요즘 애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고 있고 그래 나 살 궁리를 이제 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여러 봉사를 하고 있고 한 달에 2-3번은 어르신들 찾아가서 노래도 해드리고 있고 도시락 만들어서 이제 배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봉사 활동하면서 일단 여행을 좀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95세까지 다니시는 분이 계셔요. 아유, 세상에. 남자 선배님인데 40년 넘으셨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95세시거든요. 뭐가 많아요. 네, 춘천에 계시는데 7시면 출근을 하셔요. 그리고 아직까지 건강하시고. 한국에서는 최고령자 보험 설계사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아 정말 존경스럽고 나도 저 선배님 같이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면 결론까지 다 내주셨어요. 아니 그러시면 되는 95세 그 어르신도 일하시니까 그렇죠. 나도 그렇게 일하고 또 앞으로 나라에서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국민연금도 나오고 그동안에 넣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정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남편분은 또 좀 일하고 계시고 뭐 그러니까 건강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제 큰 문제인데. 그렇죠. 몸과 마음의 건강이 참 중요한 거죠.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마음도 건강, 봉사도 하시고. 뭐 이제 다 결론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일하시죠. 문제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 거고 또 자신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네, 다만 그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찾아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데 우리 이나영님께서는 참 멋지게 또 행복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음에 우리 또 어떤 분께서 또 이야기를 이혜정님이신가요? 마이크를 딱 들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래 직업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원이 이제 문을 닫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와중에 내가 쉬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번에는 좀 하고 싶은 일을 예전부터 이제 미뤘던 일들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자녀가 셋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네, 거짓말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녀가 셋이나 있고 그래서 세상에. 아이를 키우면서는 이제 어린이집 일을 꾸준히 해왔었지만 이제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도전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돈이 잘 안 되는 프리랜서 일이어가지고
계속 내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도 되는가. 애가 셋이나 있고 한데 욕심을 부려야 될 때죠. 아 그럴까요? 네. 그래서 아직 어릴 것 같은데. 네, 저 혼자 계속 고민이 돼서 다시 돌아가서 안정적인 일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꿈을 쫓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해볼 것인가 네. 지금 고민. 아이들이 지금 몇 살? 몇 살인가요? 다 초등학생입니다. 아, 우리 혜정님도 40대, 30대시죠? 30대입니다. 그러면 꿈을 쫓아야 될 때지 않을까요? 안정적이고 그냥 편안한 일을 찾기보다는 네. 한 번뿐인 인생. 네. 절대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해봐야죠. 그렇죠. 특히나 예. 30대시고 30대. 또 아이들도 초등학생들이고 뭘 하고 싶으세요? 네, 배우가 하고 싶어서. 배우. 배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새벽같이 가가지고 한 카트 찍으려고 몇 시간 기다리고 네. 또 한 카트 찍고 또 몇 시간 기다리고 한 카트 찍고 기다리다가 다 지쳐가지고 그때 찍을 때 되면은 뭐 대사도 잘 생각도 안 나고 힘듭니다. 근데 그게 또 어쩌다 보면 통편집되어 버립니다. 쉽지 않아도 너무 쉽지 않은.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렇게 힘든 걸 아시면서도 네. 그 매력을 또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나 그만할 거야 해놓고 네. 또 가시잖아요. 상황이 되면은 네. 그래 해봐야지. 안 불러주나 또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긴장하고 이혜정님께서도 그래서. 어려운 걸 또 분명히 또 본인이 스스로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네. 특히나 오늘 선배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네. 그런데 하시고 싶은 거는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 하지 매력의 마세요. 세계에 빠지기 전에. 네. 네. 또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은가요? 같은 네, 세대이신 우리. 일단은 후회할 거를 하지 말자. 네. 일단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나이가 먹었을 때 나중에 그때 해볼 걸. 후회하지 나중에 않도록. 후회할 것 같으니까 네. 지금 다 해보자. 네. 그래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영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찬성이에요. 찬성이다. 예, 일단은 해보고 후회하자. 네. 안 하면은 해볼 걸 하라는 게 평생 가슴속에 남을 것 같아서 네. 일단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네. 하는 데까지 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그 대신 빨리 접을 수 있는 본인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이부영님. 네. 우리도 마음대로 우리 하세요. 한승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애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이 셋 주부라는 게 너무 우선 되게 꿈을 찾아가고 싶다는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 말씀이잖아요. 자체가 감동이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 셋 키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근데 엄마가 또 이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게 솔직히 너무 아름답고 존경심까지 아이들에게도 가더라고요. 굉장한 예.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가 즐거워야지 아이들도 즐겁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계속 응원 쪽에 쓰겠습니다. 우리 저 김영일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나중에 뭐 40대, 50대 가서 도전도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네. 지금도 뭐 하고 싶으니까 뭔가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뭔가 맞아요. 무조건 하고 싶다는 네. 그런 네. 결심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그냥 전부 다 우리 주석 스님도 보니까 딱 그 얼굴 표정이 그래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30대인데 네, 지금 다 이러니까 네. 5대1. 6대 1인 것 같으니까 그거 하세요. 자, 우리 하는 그러면 걸로요. 우리 혜정 씨에게 하는 큰 걸로. 격려의 박수. 하는 거예요.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것. 예, 그리고 좋습니다. 또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또 살아갈 큰 힘이 있다라는 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꿈을 향해 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민 사연을 편지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부영 씨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한승희 님께서 여성분인데 51세 분이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남편분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과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남한테 신세를 지거나 빚지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해서 밥값은 무조건 내가 내야 하고, 참고로 한 번은 만날 때마다 제가 밥값을 냈더니 후배가 계산을 미리
했더라고요.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며칠을 후배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매일 문자를 보내고 마음을 썼습니다. 예.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제가 오히려 과하다고 하고 불편해 하기도 해요. 사실 저는 씀씀이가 베푼 것도 아니고 오직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좋은 것 뿐인데 정말 이런 제가 과한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한승희님의 네. 편지 사연이었는데요. 네, 여기 한승희님이 옆에 딱 앉아 오셨네요. 네. 네. 아이고. 아니 근데 베푸는 삶이 결코 네. 나쁜 삶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배려가 상대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한승희님의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좀 상대가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좀 느끼신 일이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든 친구들 모임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계산을 제가 무조건 해야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계산을 선불 계산을 해버려요. 그리고 제가 식당에 식당에 가면은 누가 계산을 할까봐 안쪽에 먼저 다 들어가 이러고서 꼭 바깥쪽에 앉아요. 그래서 누가 좀 낼 것 같다 싶으면은 몰래 화장실 가는 척하고 가서 계산을 해요. 그 복을 혼자서 다 지으시려고 하시군요. 네. 그러다 어떠한 왜 이런 잘 먹었어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면에 또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내가 계산을 하겠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친구가 타다닥 와서 계산 때 내가 몰래 하려고 하면 벌써 딱 잡아요. 근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모임에서도 다 계산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해야 될 자리면 그냥 무조건 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떤 충분히 이제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배우자하고 남편분이 그렇죠. 배우자하고 이게 이제 싸움이 잦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카드 대금이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죄송하지만 수도비 30-40만 원.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수도값이 이러면서 아이 뭐 내가 무슨 아마 우리 한승희님의 남편분께서는 다른 프로그램에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 가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수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수도 요금에 더 과하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제가 신랑하고 이제 말다툼이 조금 잦아지고 하니까는 집 밖을 안 나가려고 그러고 사람들을 좀 안 만나려는 게 있어요. 계산 안 하시려고. 그렇죠. 오로지 계산 안 할 자신이 없으니까 의려 그냥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 조금 두렵기는 하더라고요. 좀 신랑하고 싸움이 이제 힘들다 보니까. 그 요즘에 참 다양한 병명이 있더라고요. 엔젤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지 않아야 될 장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런 거 없이 내가 계산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꼭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엔젤 증후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 한 번쯤은 사실은 뭐 복을 다 지으시고 공덕을 다 지으시는 측면에서는 공약을 올리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밥을 사줄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또 분명히 있거든요. 상대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로채는 역할을 또 하시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사회생활에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셨나? 혹시 이나영님도 보험 설계사로 또 활동하시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저희가 직업을 여는 경우가 거의 많지만 보통 보면은 이제 무슨 큰 행사가 있어갖고 뭐 친구들 우리 잔치집에 와줬으니까 모여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내가 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쪽에서 감사의 식사 대접을 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그럴 때도 혹시 사시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요. 그런 경우에 이제 친구 입장에서 쟤 뭐지?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을 좀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지들한테 핀잔도 많이 좀 듣고, 그러니까 무슨 친척들의 이제 고모님의 생신이 있다 하면은
저기 승희 오지 말라 그래라고. 얘 오면은 돈 쓰니까 승희 부르지 말라고 이런 식의 되게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이제 가장 조금 내가 정말 이상한 아이인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요즘에 이렇게 그 듣고 MZ 싶어요. 세대들이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계신 우리 허재훈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런 경우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까 말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 네. 저도 원래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면 네. 그쪽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저도 베푸는 편이었어요. 기프티콘이나 뭐 네. 간식거리나. 네. 그런데 나중에 주변에선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과하다. 그렇죠. 너가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은 알겠는데 너무 이런 부분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도 일단 자제를 하려는 편이고 제 과거 사례로 보면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제가 같이 먹고 계산을 할 때 그 형이 내가 계산할 거라니까 하면서 카드를 뺏고 던졌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카드를 뺏기고 던짐을 당하면 네. 그래도 사주고 싶을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저 그런 경우가 무수히 많아요. 카드를 서로 뺐다가 이 카드가 얼마나 힘을 만졌으면 이게 부서진 적도 많고 이 경우 엄청 많은데도 네. 그거를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현상과는 반대로 서로 안 내려고 신발끈을 메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또 장소도 있어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네. 지나친 것은 안해한 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수처작주라는 우리 임재선사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장소에 맞게 처신을 하는 것이 그 장소의 큰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오히려 그 장소에서 관계 형성을 굉장히 잘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적당하게 네, 맞아요. 때를 가리고 꼭 이번 모임이나 이번 장소에는 내가 굳이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경우라면 솔루션을 하나 제시를 해야 되겠군요. 지갑을 놓고 카드를 놓고 나가기. 네. 아유, 약간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거에 됩니다. 있어서도 그때에 맞게 상대가 원하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자중하면서 꼭 해야 될 때 안 하는 것은 문제지만 꼭 굳이 내가 안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또 꼭 해야 될 것 같은 사명감으로 이래서 하는 거는 조금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세상에 많은 엔젤 증후군을 가지신 여러분들 조금은 이 장소에 맞는 친절함과 좀 그런 배려를 베풀어 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랑이 얘기했을 때는 이게 잔소리로 들렸었는데 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는 와닿죠? 제가 너무 일방적이게 제 마음 편하자고 하는 행동 같아서 지혜가 굉장히 좀 부족했었나 싶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래서 집에 엄마 말은 잘 안 듣더라도 나가서는 또 말을 잘 듣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 좀 해보고 네네. 우리의 또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이렇듯 좋은 일도 너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 과유불급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연이었고, 우리 한승희 씨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분이 남았어요. 우리 허재훈 님이신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AI 학습지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주에서 6년 전에 올라왔는데 서울에 오자마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그래서 그 6년 전에 사기당한 사건을 지금까지 소송을 하고 있어요. 아유, 얼마나 그 힘드실까. 소송 어떤 사기를 당하신 건가요? 그게 제가 연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 연기를 꿈꾸는 와중에 배우가 되려면 이제 인맥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SNS를 보고 알게 돼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제가 다가갔어요. 그분도 다가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엔터 설립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만 원만, 20만 원만, 30만 원만 하다가 이제 450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해를 본 금액이
450만 원에 민사 소송을 해서 법정 이자율 15% 해가지고 총액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는 8,900 정도 돼요. 근데 원금만 이제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있는 거죠. 꿈을 가지고 네. 서울을 상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자책감이라든지 네. 그런 마음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책감이 나중에 생긴 거는 네. 제가 또 사기를 당하고 내려갔다가 네.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30만 원만 가지고 알바해서 제가 번 돈 30만 원 가지고 부모님 도움은 안 받고 네. 경기도 쪽에 이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또 일을 했어요. 네. 근데 한 번 더 돈을 받기 위해서 빌려주다 보니까 또 당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2번을 당한 거죠. 아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주변에서 만류를 했는데 제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건 아니잖아. 그 생각이 박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손해만 보고 나중에 사촌의 도움으로 상경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아까 그 AI 네. 네네 그 관련 일을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익숙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제가 AI 학습지 일은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알바를 여러 개 전전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사무직을 해보고 싶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무 보조 일을 하고 또 키오스크 관련해서 업무도 하고 AI 학습지 업무를 했는데 저한테 적성이 너무 맞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같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제가 제일 만족하시는 잘합니다. 거니까.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극복하시고. 극복했네. 네. 네. 그럼 지금 애로사항은 어떤 애로사항? 지금은 이제 원금은 회수를 했지만 나머지 돈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건 안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원금을 받는 네. 과정에서 네. 준다 하면서 계속 미루고 또 상처가 네. 크셨네요. 이 돈을 받고 취하를 하면 내가 나머지 잔금도 나중에 더 챙겨주겠다. 근데 막상 보니까 계속 한 달, 2달 지나면서 너가 계속 취소를 안 하면 어차피 이 소송은 내년까지 갈 텐데 진짜 그 사람 말처럼 내년까지 가고 있어요. 네. 갑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괘씸해서 합의를 해서 이제 검사님한테 보냈다가 취하하겠다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스트레스 굉장히 받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소송을 해봤는데 원금은 다 받으셨다고 네, 원금 받았는데 그걸 빨리 잃어버리세요. 그게 또 그리고 잊을 수가 지금 없어요. 하시는 일 즐거우고 잘하고 있다고 하면 최고 잘한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일에 집중하고 네. 더 큰 걸 생각을 하세요. 아, 진짜입니다. 네. 소송 민사는 저 금액 큰 거는 딱 10년 갑니다. 10년. 아, 그렇죠. 10년. 10년이면 강산도 보여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잃어버려야 돼요. 꼭 그 사람하고 계속 인연 이어가지 말고. 네. 예, 한번 그런 그 습성이 있는 사람은 또 그래요. 아, 그렇죠. 예, 버리세요. 버릴 사람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서 예, 지금 하신 일 뭐 재밌었다면 그거 최고. 거기서 내가 AI가 앞으로 최고 아닙니까? 네, 그렇죠. AI로 최고가 돼야 되겠다. 아, 그걸로 가지 재판 그거 돈 400만 원 가지고 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중에 병 생기고 자꾸 나쁜 생각만 들어요. 네. 그죠? 네, 오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접으세요. 네. 그 사람도 버리고. 네. 우리 나영님은 어떠신가요? 말씀 들어보시니까. 네, 그냥 그 금액으로 내가 너무나 큰 공부해서 앞으로 더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돼요. 맞아요. 지금 같은 앞으로. 실수만 안 하게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거를 그냥 경험 삼아서 앞으로 더 좋은 거 생각하면서 좋은 희망을 갖고 전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승희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엔젤 캐릭터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해 주러 가시는 밥을 계속 사주세요.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본 건데 제 신랑이 직업군이 경찰이거든요. 네, 거기다 또 지능범죄 수사 지능범죄. 팀장님이시다 보니까 지능범죄. 이따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나영님께서도 그것이 하나의 사회 경험, 사회 처음으로 시작하는 초년생의 큰 경험이 되어서 인생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과거에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빚진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 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린 또 전생을 이야기하자면 전생에 나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런 빚을 안겨주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두 손 모아 합장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해주는 삶을 이렇게 시간을 선택하신다면 우리 허재훈님에게 있어서 오히려 좀 빨리 그런 트라우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또 지금 하시는 일에 조금 더 행복하게 또 삶의 시간을 잘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만나지게 되는 많은 분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이 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게 되는 그런 지혜의 눈을 좀 가질 수 있는, 네, 돈으로 살 수 있는 정말 좋은 경험이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요,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임 이 명상법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 그리고 그 현상이 무엇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현상을 없애는 내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그 마음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나의 행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진멸도의 이 4가지의 하나의 이 명상의 방법으로서 그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고, 코로 숨이 들어오면 천천히 들이마심, 아주 천천히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에게 집중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발생하여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현상을 고요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때 무엇으로 생겨났는지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이고, 그 원인을 제공한 것도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은 아주 편안해지고 고요해질 것입니다. 다시 천천히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쉽니다. 자, 편안하게 눈을 뜨시고, 네, 어떠신가요? 조금 전보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셨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를 원망할 것도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롭다라는 그 진리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이 세상이라는 수행터에서 수행자가 되어서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